한번 써올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썼는데, 솔직히 말하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서 한 번쯤은 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한번 글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이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가서 뭘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방문을 한 관람객 입장에서 좀 즐기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좋겠다 싶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을 바탕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쫙 짜보니까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책으로 써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을 재밌게 보는 방법. 7세기, 어떻게 6세기 중후반부터 7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작품 중에 지금까지 전달돼가지고 이어온 게 거의 없어요. 그 금동으로 만든 것, 특히 그런 거에 비하면 희소성도 있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이 박물관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박물관 전공자들, 또 뭐 역사 전공자들, 미술 전공자 할 거 없이 한번 톱으로 꼽으려면은 백제 금동대학로라, 그 다음에 금동 방가사유상 이렇게 꼽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아무래도 금동 방가사유상을 주인공으로 삼아야지 국립중앙박물관은 스토리텔링이 되겠다. 삼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어쨌든 중요한 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싸우고 결국에 그게 하나가 통합이 되고 어떤 역사잖아요, 그게. 근데 그 삼국시대에 대표하는 유물이 얼마 안 남아있어요. 근데 운 좋게 금동 방가사유상이 남아있는데 정말 만들기가 힘들어요. 다리를 꼬고 있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볼을 하면서 미소도 지면서 약간 이렇게 눈도 이렇게 뜨면서 이런 이게 만들기가 힘든다는 게 보통 불상들로 서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동적이에요. 그럼 만들 때 이거 하다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구부러지거나 또 문제가 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굳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노력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려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이거는 노력과 힘과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불상도 아니라 방가사유상을 이렇게 인기리에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제가 추적을 해보고 싶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방가사유상이 단순한 불상으로서 다가온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가사유상은 제가 볼 땐 삼국시대의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과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정체다. 종교적 결정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알고 가야 돼요. 물론 가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 전시 유형이 고미술인데도 불구하고 고미술이 주가 아니고 마치 현대미술처럼 이 설치 예술처럼 보여주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지금 고미술과 현대 사람들을 이어주는 어떤 가교 역할이 약해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현대적인 전시 방법으로 이제 포장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고고학적인 뭐가 발견됐다, 뭐가 조사됐다, 이게 계속 터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터질 만큼 다 터져가지고 이제 잘 안 나오잖아요, 물건들이. 근데 그런 시절에는 이게 우리 바로 있는 일처럼 느끼면서 고미술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미술을 뭐 크게 터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물론 터지는데 예전에 그렇게 엄청난 물건에 비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죠. 현대 미술 쪽이나 현대 쪽은 관심이 많은데 고미술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미술을 있는 그대로 고미술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형태로 장식을 해서 포장을 해서 보여줍니다. 좀 더 가까이. 근데 가까이 다가가는 전시품으로 보여주면서 다른 효과가 나오죠. 뭐냐? 깊이를 몰라요. 이게 그냥 사진 찍기 좋기로 끝나는 거죠. 사진만 찍습니다. 방가사유상 사진만 찍고. 그러면 이 방가사유상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만들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무래도 비교할 수 있는 유물군이 없다 보니까, 방가사유상이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인도부터 중국으로 건너와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 그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인도, 중국 유물이 거의 없거든요. 있긴 있는데 아주 왜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가사유상 자체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약하죠. 결국에 책을 좀 읽고
가셔야 된다. 제가 쓴 책도 읽으시고 다른 분들이 쓴 책도 읽어가지고 방가사회상을 보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면 할머니께서 예전에 무법연화경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은 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막 그걸 소리쳐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뭐라 막 읽어요. 막 읽었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거기에 미륵보살이 막 등장을 해요. 미륵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미륵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미륵이 뭔지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그 당시에 방가사회상을 미륵 방가사회상에 불렀거든요. 왜냐면 황수영 박사께서 이 정리를 할 때 미륵 방가사유상이나 이걸 정리를 하면서 그 뒤에 사람들이 전부 미륵 방가사유상으로 끌고 가다가 근래 들어서 미륵이 아니다, 미륵이 맞다 이런 말이 돌면서 이제 방가사유상으로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요거 볼 때 금동 방가사유상이라 하는데 예전만 해도 미륵 방가사유상이라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럼 불경에 나오는 미륵보살이 저분인가 싶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시작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유예방 요즘에 사진 찍으러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가시는 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진을 찍으세요. 재밌게 찍어야 이제 즐거움이 생깁니다. 찍고 SNS 올려서 좋아요 몇 개 찍히는지 확인을 하고 좋아요 많이 찍히는구나, 더 예쁘게 찍어봐야 돼, 또 방문해서 또 찍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유예방에 있는 방가사유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가서 또 찍게 되겠어요. 내 자신이 즐거워서 도자기도 찍어보고 회화도 찍어봐요. SNS 올려봐요. 인스타도 올려보고 막 이러면은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가사유상 한번 공부해보는 거예요. 이 책도 좋아요. 이 책도 좋은데 여러 책이 있습니다. 방가사유상 설명하는 책들. 그러면 그런 걸 또 구해서 자기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점차 깊이가 높아져요. 그럼 사진 찍는 단순한 즐거움으로 갔다가 인스타 좋아요 찍는 거 즐거움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 이제 좀 지식이 쌓인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는 거는 동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상을 즐겨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문화를 즐기는 겁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독서를 하고 문화를 즐기는 건 특혜예요. 특혜. 그 특혜를 더 누리기 위해선 방문부터 하고 그 즐거움을 조금씩 깊이를 가져가라. 우선 방문해서 사진부터 찍으십시오. 사유예방 가서 사진부터 찍고 그 뒤에 관심이 생기면 책도 읽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마니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막 엄청난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국립중화박물관 특별전 무조건 가서 보시라. 그래도 국립중화박물관 특별전이 세계에 유행하는 특별전 수준의 거의 최고 수준을 가지고 오는 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립중화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는 톱입니다. 특별전은.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한 편이라도 봐야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문화를 즐기는 사람 수준에 그나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전시 수준의 전시가 뭐 도쿄, 뉴욕, 뭐 파리, 런던에서는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보는 거예요. 그래도 국박이라도 가서 봐야지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 수준의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국밥밖에 안 하거든요. 딴 데는 그 정도 수를 못 가져와요. 아직까지는 이게 안 돼가지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못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는 가능하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세계에 유행하는 전시와 문화를 즐길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한국의 유물과 한국 스토리로 만든 특별전도 의미가 있고요. 또 왜냐면 외국에 있는 건 못지않게 스토리텔링과 경쟁력을 갖춰서 전시를 꾸미기 때문에 전시를 꾸미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도 눈이 높아져가지고 예전처럼 좀 전시를 우리끼리만 재밌게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눈이 안 차요. 외국에 있던 메이저 전시와 비교할 만큼 질과 스토리텔링이 있어야지만 감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나라 유물을 바탕으로 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 1년에 한 3번 하는 건 무조건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국박에서 하는 거 그냥 메이저 세계 전시는 1년에 3번 하는 전시는 무조건 가서 즐기는 그런 문화생활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도 좀 썼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런 말 하면은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볼게요. 저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 시립미술관, 또 뭐 경주를 가든 대구를 가든 부산에서 이 주변에 있는 경상도 지역 박물관을 가서 고려 청자 S급을 못 봅니다. 여러분, 응? 고려 청자가 없어요. 고려 뭐 있긴 있죠. 동아대 박물관 뭐 몇 개 있고 있는데 S급만 다 이런 걸 못 봐요. 다 뭐 기형이 좀 구부러지거나 예쁘지 않은 것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드물어요. 전부 서울에 갔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건 좀 이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도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회화, 금동 방가사회상 2점이나 서울에 있어요. 이 2점이 전부 다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국보 2점을 서울에 갔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국박이 전반적으로 한국 역사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잘 찌어놓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뭐 일본이든 어디든 뭐 뉴욕을 어디를 가서 박물관을 봐도 한국만큼, 한국 국립중앙박물관만큼 자국 역사를 스토리로 잘 보여주는 데는 못 봤어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뭐냐? 서울에서만 다 벌었어요. 서울에서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국립중앙박물관 이제는 해외 유물들, 해외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 거를 과감하게 좀 구입을 하시고 그걸 전시해서 좀 늘리세요. 공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간을 늘리고 채우고 질을 좀 높이고 한국 유물들, 고려 청자든 회화든 조선 백자든 그 다음에 뭐 금동 방가사회상도 한 점은 경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곳곳으로 나눠줘야 돼요. S급을 서울만 독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체하는 건 해외 유물들로 스토리텔링을 짜세요. 여기도 스토리텔링이 나옵니다. 불상이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반도로 거치는 이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짜서 전시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거를 상설전으로. 그럼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져요. 우리 거 전부 갖다 놓고 뭐 전부 막 S급, A급만 서울에 갖다 놓고 이거 정말 심각하다. 심해요. 그래서 문화 권력이 아무리 서울 중심이라 해도 이제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S급 유물들 그런 것들 절반은 지방 박물관 곳곳에 나눠주고 서울은 그 부족한 예전에 비해서 공간이 비는 부분은 해외 유물을 사와서 채워라. 그걸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영원히 지방 사람들은 서울 와서만 봐야 돼요. 이거 뭡니까 이게? 어이없죠? 저도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주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났습니다.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는 순간 한국의 그 동산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유물 7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뭘 보여줄 거예요, 저희가? 조선왕조실록 아시죠?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도 여러 군데 배치해놨어요. 조선시대 때, 평화시대 때. 여러 군데 배치해놔가지고 그 중에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거를 조선 사람들도 한양에다 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조선 역사도 모르고 세종이 뭐 했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고려시대 때 그런 경험과 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방팔방에 뿌려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잊었어요. 서울에 전부 갖다 놨습니다. 지금 서울에 뭐 그 다음에 간성, 호림, 그 다음에 리움 전부 서울에 있잖아요. 위기예요. 저는 그거 앞으로 뭐 수십 년 안에 전쟁 난다 안 난다는 거라서 우리가 500년, 300년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문화를 집중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오래 나눠주고 오래 유지하면서 끌고 가서 보여줄 건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방 여러 박물관에 유물들을 나눠주자. 좀